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개혁법 선고가 아슬아슬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검찰개혁법 선고가 아슬아슬했던 이유 첫 번째. 참 뭐 이 얘기를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뭐 매번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예측을 하셨겠지만 실은 박병석입니다. 저는 박병석이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될 거라고 약간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박병석이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지가 뭐 중재안 뭐 이런 거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재안이라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위험했었고 실제로 그게 위험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검찰개혁법 헌재 선고가 아슬아슬했던 이유 첫 번째 박병석입니다. 자, 일단 우선 이 헌법재판소 선고 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과정을 보면은 이래요. 참 오늘 뭐 내용 뭐 다양한 뭐 기사들이 났습니다만 기사 내용이 보면 약간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약간 보면은 언론들 이 기레기들이 정말 민주당을 미워하는구나, 아니 민주진보 세력과 적대적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적어도 지금 언론이 공정한 상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을 정도로 막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중립적이잖아요. 본인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왜 맞는지 근거도 되지도 못할 거야. 기자들 중에서 나랑 토론해가지고 이기는 새끼를 본 적이 없어. 왜? 지들이 할 말이 없거든. 그냥 지들은 받아 썼을 뿐이야.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받아 썼을 뿐인데 왜 나보고 불공정하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한 100명에 99명 정도는 돼요. 나머지 한 명은 뭔가 계속 주저리 자기 주장을 펴디다만 어쨌거나 나는 내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남이 주장한 건 그대로 받아 썼을 뿐인데 왜 내가 불공정하다는 거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놈들이 천지백깔이거든요. 자, 뭐 그걸 다 치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뭐 해가지고 어쨌든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법사위에서 심의 표결권 이 부분이 침해됐다. 뭐 이런 거. 법사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렇지만 법률은 적법하다.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내요. 서울신문이 정말 악질적으로 제목 뽑았지. 검수완박 절차 문제 있지만 무효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검수완박이네. 진짜 에이 썩을. 여하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쪽에 불리하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속에서 마치 이것이 크게 잘못된 법이냐,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이걸 통과시켜 준 양 떠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법사위 표결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용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법사위에서 원래 논의되던 안 대신에 새로운 안을 중재안이라고 올렸는데 이 중재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표결이라든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토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라는 거예요.
민영배 의원이 이 부분 어떻게 되려고 그 부분도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 부분이 문제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이 진짜 문제라기보다 그거는 표결이나 심의 토론 절차가 생략되고 곧바로 표결에 넘어가게끔 그렇게 절차상 하자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전 포석이다. 이런 식의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부분은 어떻게 보자면 주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사전 포석, 사전 준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심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진짜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법사위 표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인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가결 선포 자체는 정당하다. 이해가 좀 안 되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정당해? 라는 얘기 당연히 해요. 그럼 장해찬인가는 그 멍청한 놈은 또 헛소리 찍찍 갈기더라고. 그런 놈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결과가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즉 절충안이 중재안이 적절한 뭐 심의 절차나 토론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과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아니 근데 그 전에 너무 긴 시간 동안 토론했잖아. 그래 토론하면서 막 서로 지기네 살리네 그래 가지고 의결 과정에서 그 소동이 일고 의결 과정이 안 되고 이 난리를 쳤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 실질적인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냐. 절차적으로 보면은 그 심의 절차라든지 토론 절차가 중재안 부분은 생략이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얼마든지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냐.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중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표결 과정 전체, 심의 과정 전체를 보면은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따라서 가결 선포는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논의의 그 입장인 거죠. 자, 근데 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4대4로 팽팽하게 갈려요. 팽팽하게 갈리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군데 여기에서만 이미선 재판관이 이쪽으로 인용 쪽에 섰을 뿐 나머지는 다 기각적으로 다 몰아줬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약을 해보죠.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의결 과정에 법사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게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 법안에 대한 토론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 부분이 맞다면 아니 그러면 가결 선포,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 역시도 문제가 있다.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서 이미선 재판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법사위 표결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사위 의결 전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법사위 표결 과정에 위법이 있다. 자, 그렇지. 이게 뭐냐면 중재안, 법사위 표결 과정에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는 위법이 있다. 하지만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여러 명, 김용민 아니라든지, 김남국 아니라든지, 황운하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개혁법이 계속 있었고 그에 대한 토론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충안들이 나왔고 절충안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도 끼어들었고 그다음에 양당의 그
원내 대표들도 뭐 합의서도 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았냐. 따라서 이날 박병석안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쫙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민영배의 탈당 이런 그래서 어떻게 약간 꼼수가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영배의 탈당이라는 꼼수가 비록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법 통과 과정 전체를 보면 이 박병석 안이 통과되는 거 이게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거는 그건 한 부분이잖아. 박병석 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위법이 있을지언정 검찰개혁법 전체를 볼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거쳤느냐 말이야. 따라서 이 한 가지 하자를 가지고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 거죠. 장해찬 멍청한 애는 어떻게 여기 과정에 위법이 있는데 의결을 무효화할 수 없단 말이냐라고 찍찍 헛소리를 찍찍 갈겨고 대고 있는데 그런 놈이 무식한 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중재안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 그 안에 김용민 안, 뭐 그다음에 뭐 민주당 안, 뭐 김남국 안, 황운하 안 여러 안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법안이 제출되잖아요. 민주당 안으로 제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수정해가지고 박병석 의장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이거 중재안이라는 걸 또 내잖아요. 자, 이게 통과되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거는 박병석 안이 통과될 때 보니까 갑자기 민영배가 탈당하고 민영배가 갑자기 그 조정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일사천리로 휙 통과돼 버렸다. 이 과정에는 심의도 제대로 안 됐었고 토론도 제대로 안 됐었다. 그러니 이거는 위법 맞다. 하지만 검찰개혁법 전체가 통과되는 과정을 볼 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논쟁을 거치고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토론과 논쟁이 오갔느냐. 그렇다면 단순히 박병석 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전체 국회가 의결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법사위 그 가결 선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얘기가 얼마나 멍청한 건지 얼마나 단세포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문제가 있지만 검찰개혁법은 그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통과된 게 아니고 큰 틀 전체 숲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와 얼마나 많은 토론과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왔잖아. 그러니 박병석 안 요거 통과시킬 때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전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입니다. 무식한 놈들은 또 이거 가지고 야 음주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했는데 그 운전면허 취소는 안 한다. 뭐 그거냐? 라고 또 헛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0.03% 미만이면 훈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는 했는데 0.03% 미만이라서 훈방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예, 장해찬 웃기지 말라 그래 등신. 아유 진짜. 그런 애들이 뭐 최고위원을 하네. 아 참.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좀 잘 보이면은 시정자폐 같은 애들도 최고위원을 하고 아 참 나라 꼴 잘 돼간다. 그죠? 뭐 하기자. 프랑스의 르몽드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콜걸도, 이건 따옴표예요. 콜걸도
영부인을 하는 판에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불거진 몇 가지 문제인 겁니다. 자, 자 서영님 헌재 압수수색 들어갈 듯 서영님인가요? 아니면 영선님인가요? 수구레님도 들어오셨네요. 박동네 길냥아비님, 박병석도 문제지만 김진표도 가관이던데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많은 잘 살아보자님, 기각 반대 의견의 헌재재판관은 다시 시험 봐야 됨. 법도 모르는 자가. 기각 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요. 인용을 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헌법재판소 이 결정 과정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전주의 유상범 의원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관이 4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위헌이냐? 권한쟁의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은 기각 의견 혹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이분들은 역시 4명 혹은 5명이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명의 인용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때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통과를 시켰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검찰개혁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 털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하고 나게끔 공포를 하고 나게끔 해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저하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또 깽판을 부렸어요.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박병석 앞에서 합의서까지 다 써놓고 다음날 휙 뒤집어 버리고 그런 못된 짓도 많이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래요. 검찰개혁법을 두고 국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토론을 벌였고요. 언론도 다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옳으네 그르네 논란을 벌였습니다. 법사위만 그런 게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끼었고 여야 원내 대표들은 여러 차례 협상도 했고 간사들 협상, 뭐 부대표 협상,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이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 중재안 요거에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중재안이 정상적인 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를 꼬투리 삼아서 위헌 의견을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 이 사람들은 사실 좀 보면 문제가 있는 애들이죠. 숲을 보지 않고 왜 하나의 꼬투리를 잡느냐는 거지. 마치 그런 겁니다. 제 옷에 한 군데 옷 솔기가 뜯어져 있다고 쳐요. 그 옷 솔기가 뜯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제 전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제 옷솔기 뜯어져 있는데 옷솔기 뜯어진 거 보니까 제 나쁜 놈 맞네 라고 하는 식의 결론을 낸 겁니다. 도대체 그 4명 누구야? 그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생꼬투리를 잡아서 위헌 의견을 낸, 즉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이 사람들입니다. 다 이시네? 야, 재밌는 거는요, 이 4사람이 전부 다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은 이래서 안 돼, 그죠? 판사 출신은요, 민주적이다, 진보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립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판사가 솔직히 민주, 진보라는 말을 나오기가 어렵지. 지들은 얼마나 항상 보면은
대우받고 존중받고 대접받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진보적이겠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득권이지. 자,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이 4명의 재판관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이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구성이 다양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판사 출신만 기어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고. 진짜 문제인 겁니다. 자, 이 4명의 재판관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진단 평을 들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원래 그럴만하죠. 국진당에서 지명했어요. 옛날에 그 미래통합당인가 미래한국당인가 거기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국진당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영진 바른미래당이 지명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결국 국진당 갔잖아. 합쳐졌잖아. 그러니까 그놈인 거죠. 이선혜, 양승태가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이선혜, 이영진은 원래 그렇구나 로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은혜 재판관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요 상당히 진보 성향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된 겁니다. 근데 배신 때린 거지. 전남 나주 출신이고요. 광주 사례지오 여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젠더법 연구회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여성이라든지 소수자 부분에 막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인 줄 알고 지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꼴보수더라. 이런 평가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황당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어요. 돌았지. 돌은 거지. 뭐 이따위가 다 있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요.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현행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뭐지 이 사람? 아동과 여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했더니 에게게 기득권과 다수와 강자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윤창호법 그 자체로는 사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냈던 사람인 거죠. 말 그대로 진보인 줄 알고 지명을 했는데 배신 때린 거죠. 아니 보면은 출신 지역도 그렇고 출신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활동했던 젠더법 연구회니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진보인 줄 알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배신인 거지. 속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조계의 수박이었다.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윤민숙님 낙연파네요. 예, 정확합니다. 영선님 우리 학교랑 같은 재단이네. 민구님 수박이네 라고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법이 복잡하면 국가 사기꾼이 이롭다. 이선혜 재판관 조만간 퇴직합니다. 참 좀 난감하죠. 매우 난감한 뒤통수 세게 맞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지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름대로 뭘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었던 그 김명수의 명을 받고 그 고위직에 오른 판사들이 뒤통수 때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어떻게 보면 수박한테 당했다. 그런 말도 가능하겠죠. 자, 어쨌거나 이선혜 재판관
법조계의 수박이었다. 판사계의 수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선혜를 비롯한 이종석과 이영진 이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무슨 논리로 검찰개혁법이 검찰개혁법 통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걸까? 그런 의견은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인용 의견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탈당 후에 조정소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민영배 의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 조정소위가 구성이 된 다음에 법사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이른바 조정안 중재안이 상정이 됐고 그것이 조정소위를 통과, 결과적으로 법사위를 슉 통과했다. 물론 그 사이에 당대당 논의나 당대당 합의도 있었고 국회의장 중재도 있었지만 법사위 논의는 별로 없지 않았어? 그러니 법사위 논의를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니? 아무리 그 원외에서 그 난리를 쳤다 하더라도 회의 석상 밖에서 그 많은 얘기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회의는 해야지. 왜 안 했어? 그래서 위헌이야! 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이런 식이면요. 앞으로 국회의장 중재 이런 거 의미가 없어져. 그 다음에 뭐야. 그 원내 대표들끼리의 합의, 협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고 그걸 100번, 1000번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면 적어도 형식적인 절차를 안 밟으면 끝장이다 이거야. 누구 하나가 브레이크 제대로 걸리려고 마음먹으면 나가리라는 거예요. 진짜 뭐 중재, 협상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제. 일단 소관상임위원회, 소관상임소위 여기에서 정상적인 토론 절차, 적어도 형식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뭐 통과 안 돼! 라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헌재가 국회 운영에 마구 개입을 하는 거지. 다행히 이게 소수 의견이 돼가지고 배척됐기에 망정이지 이게 인용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실제로 판결문, 결정문을 볼게요. 위 의사 절차는 모든 위원회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의사 정족수 또는 의결 정족수의 충족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다시 한번 할게요. 위 의사 절차는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의결 정족수 또는 의결 정족수의 충족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중재가 있었고 그거를 뭐 양당의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고 뭐 양당 간사가 뭐 합의하고 이렇게 회의장 밖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을지언정 아무리 그게 백배날 첫날 있었어도 회의 구성원들은 토론을 할 기회가 없었잖아? 공식적인 회의 절차는 없었잖아?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들 느끼시지? 이 꼬투리 잡네? 꼬투리 잡은 거예요. 야, 이거 하자야. 아니, 실질적인 논의, 이건 실질적인 논의 아니야? 의장이 중재 절차 내고,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하고, 양당 간사가 또 논의하고, 그거는 실질적인 토의 절차 아니에요? 딱 회의 열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요 과정을 안 거치면은 무조건 나가리야? 생트집을 잡았다. 트집을 잡은 거죠. 생트집을 잡았다. 명백합니다, 이 부분은. 자, 이어서 볼게요.
그 위원회 활동의 일부인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두었고 조정위원회의 축조심사 및 질의토론이 모두 생략되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결을 선포했다. 자, 토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토론을 안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장 중재, 양당 대표 협상, 양당 간사 뭐 중재 다 거쳤으나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그냥 통과됐잖아. 그래. 그러면 그건 하자가 있는 거지 뭐. 진짜 트집을 잡은 거죠. 말 그대로 트집을 잡은 거죠. 절차상 하자라고 물고 늘어지면 할 말은 없으나 사실 내용상 보면 아니 충분히 토론이 있었고 그래 그 과정에서 그때 국진당 권성동이 합의를 했다가 합의를 뒤엎었다가 그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토론, 그거는 심의 아닙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법사위 회의는 안 했지. 회의에서는 그냥 휙 통과됐잖아. 이거거든. 예, 트집을 잡은 거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요 트집입니다. 예,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여기서 법사위의 실질적인 토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없이 조정위원회의 축조 토론 생략 요 두 가지인 거예요. 예. 안 했잖아. 법사위에서는 안 했잖아. 국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사위에서는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 국회의장이고 뭐 원내대표가 다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또한 법률 내용에 대하여 국회의원들 사이에 법정 절차 밖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공개되고 국회법 소정 절차를 따르는 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요 부분. 요거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정 절차 밖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회의를 충분히 해라. 이건 거예요. 생트집 맞습니다. 자, 보세요. 또 회의장에 장례 소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국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는 데만 표결을 강행해야 하는 긴박하고 중대한 공익을 발견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논란이 있고 논란도 있었고 그 숱한 뭐 이렇게 분쟁도 있고 국진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깽판 치고 그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계속 자리에 앉으세요. 절차 진행할게요. 계속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론하겠습니다도 하고 했었다고.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쌩까버렸어. 예, 없었대 그냥. 이거 역시도 보면은 생트집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계속 볼게요. 나아가 이 사건 법사위 의결 절차는 위원장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가결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두고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형해한 상태에서 표결에 이르러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했다. 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재안, 아니 그동안 토론이 다른 걸로는 진행됐는데 적어도 이날 중재안이라는 거는 토론이라든지 법사위 논의 과정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후다닥 통과시켜 버리면 안 되지.
다른 법안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어. 그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조정에 붙여지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막 했었어. 근데 이날 통과된 법안은 중재안이라고 하나 토론된 적 없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말이야 빵구야. 아니, 중재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찬성과 반대 사이 중간쯤에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이 중재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토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재안? 이거는 뭐 토론된 적 없잖아? 이건 뭐 이런 황당한 소리가 있어. 예, 역시 생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중재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찬반 토론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냐고. 그 찬반 토론의 결과 이거 중재안 하면 어떨까? 그럼 양당이 합의했잖아. 그것은 그게 이미 토론과 심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게 휙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개새끼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재안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바로 박병석 중재안입니다. 원래 최초에 우리가 했던 검찰개혁법은 검사들한테서 모든 수사권을 다 뺏는 거였어. 그런데 박병석이 막 중재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남겨뒀죠. 부패 사건, 뭐 경제 사건. 자, 그래서 부패 경제 사건 중에서 주요 사건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박병석이 끼어가지고 뭐라고 만들었다? 등으로 바꿨지. 증을. 예? 부패 경제 사건 중에서가 아니라 부패 경제 사건 등 주요 사건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이른바 시행령으로 장난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뒀던 바로 그 안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은 박병석 중재안이 아니었다면 이 난리가 안 났겠네.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게 생트집을 잡은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것들이 과연 국민들 가지고 장난을 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꼬투리를 잡히게 만들어졌던 그 중재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박병석만 아니었으면 이 난리가 안 났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박병석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던 거예요. 지가 괜히 왜 중재를 해? 에?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토론되었던 안, 그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가 법사위에서 나온 중재안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제안된 중재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였다면 이 난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괜히 박병석이 끼어드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 난리가 안 났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헌법재판소 4명의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진단 편을 든 한동훈 편을 든 4명의 재판관들의 논리는 뭐냐? 법사위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뭐 법사위든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적어도 실질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른바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중재안이라는 것은 박병석 안이에요. 이 박병석 안은 그것이 뭐 정치적 합의, 뭐 그 절차 밖에서의 오랜 시간의 토론 이런 것들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법사위에서 토론된 건 아니잖아. 법사위에서는 토론 안 하고 휙 통과된 거잖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민영배 탈당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이거 위헌이지 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생트집을 잡았어요. 한동훈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결론을 내놓고 생트집 잡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생트집이 잡히게끔 꼬투리를 만들어준 건 뭐? 박병석 중재안인 거지. 박병석이가 중불나게 나서지 않고 원래 기존에 법사위에서 토론되었던 안을 그냥 밀고 나갔더라면 이 난리까지 안 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병석이 아니었으면 이 지랄도 안 했다. 자,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장윤선님은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예. 자, 베리님 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법이 아슬아슬 발목 잡힐 뻔했던 이유 넘버 1 박병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제 얘기 잘 들리시죠? 김동원님, 헌법재판관 4명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도 모르는 건가? 라고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말장난이죠. 그 다음에 임건혜님, 뽑아놓은 사람마다 수박이라고. 사문난정님, 원한 대로 갔어야죠.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생트집을 잡거나 이게 정말 사소한 문제를 크게 침소봉대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과정, 이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국민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 그러잖아요. 이 궤변 뜨는 거를, 이게 궤변입니다. 쟤들 하는 말은 궤변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너무 화가 나요. 항상 매번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변이에요. 헌법재판관들 4명의 인용 의견 궤변이에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궤변입니다를 입증하려고 설명하는데 참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가 나는 거는 그런 궤변이 일어나게끔 꼬투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우리 박병석 전 의장님. 아우 씨. 부디 길거리 가다가 제 눈에 띄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